President John F. Kennedy was shot and killed here today. Oh, I don't like to talk about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Kennedy. 어린 아들의 마지막 인사가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미국인의 기억 속에 케네디는 여전히 40대의 매력 넘치는 대통령으로 남아있다. The killing of Kennedy remains a very sad moment in American history and a dark mark. A struggle against the common enemies of man, tyranny, poverty, disease, and war itself. And do all this, and do all this, and do it right, and do it first. 케네디의 천일은 왜 신화가 되었을까? 리포트 좀 보여줘. 나 축구 봐야 하거든? 리포트 한 번 보고. 축구 보자. 손 안에 다 모였다. 디지털 익사이트드 애니콜. 블루블랙 2. 피부 하나는 좋았는데. 체력 하나는 좋았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보강 아로나민 C+. 피로에서 피부까지. 뚝 부러지게. 일동제약. 나누고 더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에 행복 날개가 함께하겠습니다. 안 돼 못 가. 누를수록 따뜻한 일. 엄마. 애비다. 국제전화 001. 잇몸병 한 5년 됐죠. 들뜨고 욱신욱신한 게 이럴 땐 뭘 쓰죠? 새로 나온 파라돈 탁스포르테 강화된 생약 성분이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파라돈 탁스 포르테. 이거네 이거.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알고로 사지. 그중 66%는 현대캐피탈 고객이지. 무려 66% 말이지로 나온 이야기 현대캐피탈. 정신을 대출하고 또 무기지로. 한국 사람 불평 많습니다. 불평이 휴대폰의 아이디어가 됩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한 금융에서도 한류 무섭게 몰려올 것입니다. 중국 정신 차립시다. 한국 사람의 힘 한국증권이 보여드립니다. 성지가 없는 대륙 미국. 그런데 해마다 300만 명의 미국인이 대평원을 건넌다. 미국인들이 그들의 자부심을 확인한다는 곳. 이곳이 미국 역사의 성지나 다름없는 러시모어다. 얼굴은 각각 길이 18m, 코 높이만 6m에 달한다. 미국을 건국한 워싱턴, 광활한 대륙의 꿈을 실현한 제퍼슨, 미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끈 루스벨트, 남북전쟁의 영웅 링컨. 이곳은 미국 국민들에게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생각하게 하는 곳입니다. 러시모어는 불가능한 꿈의 실현이었다. 강풍과 폭설 그리고 경제공황을 이기고 완성됐다. 그렇게 완성된 러시모어가 미국 역사의 성지가 되면서 미국 대통령들은 러시모어를 향한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면 참모 중에 한 명이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가까, 러시모어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얼굴 하나를 더 새길 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라고요. 지난 20세기에만 18명의 대통령이 백악관을 거쳐갔다. 그들 모두가 러시모어 병을 앓으며 위대한 지도자로 남고 싶어 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러시모어 반열에 올려놓는 대통령은 그리 많지 않다.
If you can put the one more president up there, who would that be and why? One more president? 명도요? 글쎄요. 아마도 케네디겠죠, 뭐. 여기 있는 조각상들은 미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라도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더 추가한다면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지도하고 대공황을 극복했으니까요. 어떤 지도자가 러시모어로 향할 수 있는가? 미국인이 그들의 성지에 올려놓으려는 위대한 리더의 조건은 무엇인가? 최근 미국인들 사이엔 한 전직 대통령 붐이 일고 있다. 2004년 그의 장례식은 대규모 국장으로 치러졌다. 230년 역사에서 단 9번뿐이었던 국장이었다. 그 10번째 국장의 주인공이 된 전직 대통령. 러시모어의 5번째 대통령으로 그를 새겨야 한다는 운동이 한창이다. 그가 바로 미 합중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윌슨 레이건이다. 5번째 얼굴을 그것에 추가한다면 당연히 레이건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레이건 대통령이 제퍼슨, 워싱턴, 링컨과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미국이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될 겁니다.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언덕에 묻혀 있다. 그곳은 레이건 도서관이 있는 곳이다. 1991년 개관한 이래 200여만 명의 미국인이 다녀갔다. 무능한 냉전주의자라는 일각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지금 왜 레이건과 그의 시대를 그리워하는가? 정말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명이에요. 레이건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재임했습니다. 그때는 국가의 도덕성이 매우 추락해 있었고 그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모두가 슬픈 얼굴로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미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던 겁니다. 1981년 취임한 지 고작 70일 된 대통령이 피격된다. 이른의 최고령 대통령이 쓰러지자 국민들은 절망했다. 총탄은 대통령의 심장을 살짝 비껴 폐를 관통했다. 사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10센트짜리 동전만한 총알이 몸에 박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위험했던 건 부상에 따른 감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거의 죽음에 이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이 단 2주 만에 활짝 웃으며 나타났다. 미국인들은 대통령을 기립박수로 맞았고 레이건은 유머로 화답하며 그의 건재를 확인시켰다. You wouldn't want to talk me into an encore. 피격 사건 직후 레이건의 지지율은 급증했다. 그것은 단지 흉탄에도 쓰러지지 않은 늙은 대통령에 대한 경의가 아니었다. 피격 직후에도 낙천적이던 레이건의 모습에 국민들은 안도했다. 대통령이 어떠한 순간에도 고된 얼굴로 국민들을 지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20여 년을 레이건과 함께한 특급 참모 마틴 앤더슨. 그는 레이건이 백악관을 움직인 리더십 역시 낙관주의였다고 한다. 레이건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꼭 갖춰야 할 소양입니다. 좌절해서는 안 돼요. 그건 모두에게 전염이 됩니다. 대통령은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바쁜 사람입니다. 주저앉아서 낙담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전진해야만 하죠.
230년 역사에 전쟁과 테러, 불안과 갈등의 고비를 쉼없이 넘어왔던 미국. 그런데 지난 20세기 최악의 위기를 돌파했던 힘은 지도자의 낙관주의에 있었다. 대공황이 황폐해진 미국인들에겐 두려움뿐이었다. 국민의 4분의 1이 실직했다. 그리고 3분의 1은 집을 잃었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다. 그건 공포였어요. 다시는 과거와 같은 번영의 시기로 되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말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취임했다. 그의 연설은 20세기 최고의 취임사가 됐다. 나라를 뒤덮은 두려움에 대한 지도자의 선전포고였다. Let me assert my firm belief that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루스벨트는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다. 잘 나가던 정치인 루스벨트는 40나이에 느닷없는 장애로 정계를 떠나야 했다. 2년간의 재활치료 끝에 상반신을 쓸 수 있게 되자 기적적으로 정계에 복귀했다. 그저 잘 나가던 정치인이던 루스벨트는 자신의 절망을 이긴 뒤엔 미국 역사의 행복한 전사로 돌아왔다. This great nation will endure as it has endured, will revive and will prosper. We are free to live and love and learn. We fac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with courage. We are Americans. 낙관주의야말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핵심입니다. 대공황 와중에 루즈벨트가 강조했던 것은 단지 어떤 정책이나 특정한 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 나라의 낙관주의를 되찾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산을 오를 수 있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리더,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햄릿과 같은 언제나 자신 안에서 갈등하는 인물은 전투에서 사람들을 이끌지 못합니다. 지난해 말 뉴욕 건지 경매장에서 한 전직 대통령의 유품 1,500점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사후 43년이 지났어도 식을 줄 모르는 국민들의 사랑을 확인시켜준 경매였다. 미 합중국 제35대 대통령 존 피츠제랄드 케네디의 유품들이다. 젊은 시절 여권은 1억 2천만 원에 손목시계는 3억 5천만 원이라는 고가에 낙찰됐다. These are a small, very small selection. 수많은 귀한 수집품 가운데 일부일 뿐입니다. 이번 경매될 물건들은 케네디 대통령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는 정말 사랑받는 대통령이었어요. 자, 이걸 보세요. 정말 젊고 잘생긴 대통령이잖아요. 정말 특별하지요. 경매 물건들은 생전의 케네디의 재취가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들이었다. 케네디는 최고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의 매우 특별한 시대, 그 후에는 다시 오지 않은 시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민과 수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불행히 다 지키지는 못했어도 그는 우리 시대의 첫 번째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962년 미국 최연소 대통령이 취임했다. 존 F. 케네디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케네디는 그의 전임 전쟁 영웅 아이젠하워와는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역설했다. 등장부터 새로웠다.
케네디를 백악관으로 이끈 1등 공신은 당시 미국 가정에 막 보급되기 시작한 텔레비전이었다. I think what we have to do, however, is have the president and the leadership. The Republican leadership has opposed. 케네디와 닉슨의 선거전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개최됐다. I think Mr. Nixon is an effective leader of his party. I hope he would grant me the same. The question before us is, which point of view and which party do we want to lead the United States? Mr. Nixon, would you like to comment on that statement? I have no comment. 우리는 토론에서 이겼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길거리에 모여든 군중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엄청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유세 기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Mr. President, what have you done for the women according to the promises of the platform? Well, I'm sure we haven't done enough, and 닉슨에게 단 0.1% 차이로 승리한 케네디는 취임 후에도 일주일에 2번 기자회견을 가졌다. 물론 전국에 생중계됐다. equal work, and I think that we ought to do better than we're doing, and I'm glad that you reminded me of it, Mr. President. The only way anybody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TV를 통해서만 대통령을 볼 뿐입니다. So it's extraordinarily important. 그래서 대통령은 TV를 통해서 그의 능력,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유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 우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린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에만 그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TV를 통해 젊은 대통령의 매력 넘치는 모습을 본 미국인들은 케네디와 그의 부인 제클린에게 열광했다. 케네디 신화는 TV가 만든 허상일 뿐일까? 그에게 미국을 이끌 리더십은 있었을까? But a call to bear the burden of a long twilight struggle, year in and year out, rejoicing in hope, patient in tribulation, a struggle against the common enemies of man, tyranny, poverty, disease, and war itself. What one has to realize at that time was that 케네디는 20세기에 태어난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대를 대변했습니다. 전임자인 아이젠하워도 전쟁 영웅으로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낡은 세대를 대표했고 케네디는 새로운 것을 대표했습니다. 1962년 10월 케네디 자신이 주장한 새로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 군부는 경험 없는 대통령 케네디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CIA는 쿠바 상공을 향해 정찰기 U2기를 출격시켰다. U2기가 촬영해온 900여 장의 위성사진에 대한 판독이 완료된 것은 1962년 10월 14일. 소련군은 미국의 쿠민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었다. 케네디는 전율했다. 13일간의 숨막히는 미사일 위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아주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험한 13일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케네디 재임 당시 미소 양국은 냉전을 주도하는 당사자들이었다. 61년 미소 정상에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다. 백전노장 후르시초프에게 케네디는 외교 경험 없는 미수가에 불과했다. 후르시초프는 베를린 문제 등에서 케네디를 거칠게 몰아세웠다. No major decision was either planned or taken. No spectacular progress was either achieved or pretended. 브란덴부르크문을 경계로 동서로 나뉜 베를린은 미소 냉전의 대결장이었다. 미소 양국은 자존심을 걸고 대치했다.
서방 세계를 동경하는 이들의 탈출 루트가 된 베를린은 소련의 목에 가시 같은 곳이었다. 케네디는 서베를린을 잃으면 유럽 동맹국 전체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베를린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흐르시초프가 위협 차원에서 국경에 탱크를 투입하면 케네디도 바로 그에 맞서 탱크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정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지원했던 소련. 1962년 9월 후르시초프는 케네디에게 쿠바에 군사적 목적의 기지는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5주 뒤인 10월 14일 케네디는 소련군이 쿠바에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미 대륙을 6분 내에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 미 군부는 케네디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군사 전문가, CIA, 백악관 참모 등 10명 정도로 구성된 최고자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군부 인사들은 쿠바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소련군을 압박해 쿠바에서 몰아내는데 아주 공격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소련군이 세운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거나 쿠바를 침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미 군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모두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군부는 미사일 기지 폭격 등 선제 공격을 거듭 주장했다. 후르시초프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케네디. 그러나 케네디는 군부의 거듭된 공격 불가 필론을 선뜻 추인하지 않았다. 케네디는 본능적으로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군부 관계자들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이때가 케네디에게는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냉전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또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리더로서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부들 또한 냉정을 되찾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다.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에서도 미국이 400기를 보유한 반면 소련은 15기에 불과했다. 그러나 케네디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했다. 군부의 공습 주장은 현실론이었지만 그의 시대는 이미 치열한 핵 경쟁의 시대였다. Let both sides begin anew the quest for peace. Before the dark powers of destruction unleashed by science engulf all humanity in planned or accidental self-destruction. 만약 미국이 선제 공격한다면 미소간 핵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케네디는 백악관을 중심으로 모든 채널을 열었다. 참모들과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며 듣고 질문했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케네디는 군부와는 다른 선택을 했다. 1962년 10월 24일 케네디는 전격적으로 해상을 봉쇄했다. 소련 함대가 쿠바 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상 보유망을 구축한 것이다. 그의 선언은 단호하고도 신중했다. To halt this offensive buildup, a strict quarantine on all offensive military equipment
under shipment to Cuba is being initiated. All ships of any kind bound for Cuba, from whatever nation or port, where they're found to contain cargoes of offensive weapons, be turned back.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we are asking tonight that an emergency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be convoked without delay to take action against this latest Soviet threat to world peace. He decided to give Khrushchev. 케네디는 크루시초프에게 물러설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소련 선박이 쿠바로 가지 못하도록 해상 봉쇄 조치를 취해서 크루시초프를 압박했습니다. 그래도 소련이 선박들을 계속 쿠바로 보낼 경우 크루시초프에게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전쟁인지 아니면 평화인지. 크루시초프는 얕잡아봤던 케네디의 해상 봉쇄에 당황했다. 그도 협상에 나섰다. 케네디는 소련 대사를 만났고 소련과의 물밑 협상도 거듭했다. 군부는 그런 케네디를 겁쟁이라고 야유했다. 그러나 냉전의 정점에서 케네디는 협상을 통해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백악관을 움직였다. 마침내 크루시초프가 미사일 기지 철수를 지시했다. 당시 러시아도 미국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미국이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What makes Kennedy a great leader? 왜 케네디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그는 상대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만당했을 때 당연히 복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한편으로 수백만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에게는 막중한 역사적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리더십은 연설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리더십은 행동하는 것이고 그 행동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13일간의 숨막혔던 쿠바 미사일 위기가 사라진 1962년 11월 2일 케네디가 크루시초프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는 지난 2002년 공개됐다. 저는 우리가 현재의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분위기에서 더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 펜실베니아 대로를 지나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한다. 국회의사당에 도착해 취임 선서를 하는 순간 대통령은 의회를 비롯한 정적들의 강력한 견제를 피할 수 없다. 미국 정치 체제가 구축해놓은 촘촘한 견제 장치들 때문에 백악관과 의회 사이엔 언제나 팽팽한 긴장이 유지된다. 그래서일까? 미국 정가엔 대통령의 첫 100일이라는 말이 있다. 집권 초반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대통령직 수행의 성패가 바로 그 첫 100일에 판가름 난다고 믿고 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초기에는 우리가 그에게 너그러워야 한다는 경향이 국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야당이나 이익 집단이 나서게 되고 대통령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의 유일무이한 사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도 정적들의 끝없는 공격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루스벨트가 사선 대통령이 된 힘은 바로 취임 첫 100일에서 나왔다. 국민들에게 낙관주의를 역설했던 루스벨트.
그의 연설은 시처럼 들렸지만 국민들은 배가 고팠다. We are here because the Muscle Shoals development and the Tennessee River development as a whole are national in their aspect and are going to be treated from a national point of view. 대공황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물려받은 루스벨트는 취임 첫 100일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전국을 누볐다. 그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왔던 미국의 전통을 바꿔나갔다. 루즈벨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정부는 자연재해나 경제 문제와 같은 역경들을 국민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부의 역할이 국민 각자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최소한의 생활 수준과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취임 첫 100일 동안 15개의 혁명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경기 부양의 기틀을 마련했다. 농업 잉여 생산물을 줄이기 위해 농민들에게 농업 보조금이 지급됐다. 공공근로청이 설립됐고 대규모 건설 사업에 국가 보조금도 투입됐다. 가난한 청년들을 별도로 고용해 공공사업도 벌였다.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This social security measure 보다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법은 현대 사회 복지 체계를 만들어낸 사회보장법이었다. 그가 폭포수같이 제정한 노동자와 농민, 도시 빈민을 위한 법령들은 그러나 그의 정적들에게 호재가 됐다. 루스벨트는 공산주의자로 몰렸다. Sometimes they will call it fascism, and sometimes communism, and sometimes regimentation, and sometimes socialism. There can be only one capital, Washington or Moscow. There can be only one flag, the Stars and Stripes or the red flag of the godless Union of the Soviet. 루스벨트는 정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겐 라디오가 있었다. 필요하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루즈벨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공격에 대응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거나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념 공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노조를 인정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한 것도 루스벨트가 공산주의자로 공격받은 이유였다. 공산주의자라는 손가락질과 상류층을 배신했다는 비난이 그를 괴롭혔지만 루스벨트는 확실한 승자였다. 국민들이 보내오는 감사의 편지를 정리하는 데만 70명의 직원을 따로 고용해야 했을 정도였다. 미국은 개인주의를 강력히 신봉하는 사회입니다. 하면 된다, 혹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식인 거죠. 그러나 루즈벨트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력으로 일어설 기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자력으로 성공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위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루즈벨트는 이것을 매우 성공적으로 그리고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루스벨트는 국가의 총체적 에너지가 움직여야 할 방향으로 국민을 전진시켰다. 그것이 정치 거장으로 후대 대통령들의 귀감이 된 루스벨트의 리더십이었다. 1945년 아틀란타 조지아주 별장에서 루스벨트가 타계했다. 대통령의 마지막 여정. 아틀란타에서 워싱턴을 거쳐 뉴욕까지 도열했던 미국인들은 오열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는 역사에도 국민들의 얼굴에도 희망을 남겨놓고 떠났다. 다인종, 다민족 국가 미국은 두 얼굴의 나라다. 다양한 인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만 인종차별은 건국 시기부터 미국의 치부였다.
미국은 복잡 다양한 인종의 전시장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룹 간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리더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존재하는 갈등의 본질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흑인 인권 지도자 킹 목사가 암살당한 모텔은 민권 박물관으로 변모했다. 그곳에서 불과 40여 년 전 미국의 야만을 확인할 수 있다. 흑인들은 백인들과 같은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다. 버스를 타도 마찬가지였다. I need that seat now. Please move back. If you can sit there in other buses, suppose you get off and ride in one of them. If you don't move out of that seat, I'll have you arrested. Get up from there. People would not give you certain housing. 어떤 지역에서는 집과 직업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흑인들은 백인 이발소에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들어간다 해도 머리를 잘라주지 않았습니다. 난 인종이 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던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용기 있는지, 또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와는 상관없이 인종이 나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사회의 흑인 차별은 구조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인종차별 철폐운동은 1960년대 초반 정점에 달한다. We can't stop this movement, and the only way to deal with it is to give these people what we owe them and what their God-given rights and their constitutional rights demand. 1961년 5월 흑인들이 2대의 버스를 타고 미 남부로 향했다. 인종차별에 저항했던 이른바 프리덤 라이더들이었다. 백인들은 끝내 흑인들의 버스까지 불태워버렸다. People who were riding the freedom, all the freedom rides were burned 버스 up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백인들에게는 성공한 일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백인들은 오랫동안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 특권을 끝내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은 그 특권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민권운동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 대통령은 케네디였다.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재벌가의 아들이었던 케네디는 인종차별의 잔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더구나 강력한 의결권을 행사하던 남부의회는 케네디가 흑인들의 문제에 나서는 것을 원치 않았다. 케네디는 흑인 인권 문제에 있어서 신속한 진전을 원치 않는 의회와 남부 백인 유권자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케네디가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는 흑인 인권 문제를 천천히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케네디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종차별 철폐를 공약했다. 그러나 취임 후 재선을 꿈꾸며 남부 백인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미 남부에서 흑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미시시피주, 당시 주지사 로스 바넷은 극도의 인종차별주의자였다. Friends, I'm a Mississippi segregationist, and I am proud of it. 케네디가 흑인 민권운동에 눈을 뜬 것은 미시시피 대학 사건 때문이었다. 한 흑인의 입학을 둘러싸고 소요 사태가 격화되자 케네디와 로스바넷 주지사는 격렬한 언쟁을 벌인다. 1961년 10월 한 흑인 학생이 미시시피 대학에 등록했다. 백인들은 대학에 흑인을 용납하지 않았다. 흑인 최초의 미시시피 대학 등록자 메르디스. 미시시피주 잭슨시에서 그를 만났다. 제가 미시시피 대학에 처음 등록한 날입니다. 1962년 10월 1일입니다. 몇 번의 청원과 소송을 거쳐 메르디스는 드디어 미시시피 대학에 등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등교 첫날 그는 입학 취소 소식을 듣게 된다. 로스바넷 주지사가 연방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의 입학을 취소했다. 메르디스는 백악관에 편지를 보냈다.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미국 국민입니까? 나는 미국 국민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미국 국민이라면 미국 국민으로서 받을 모든 권리와 혜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미국 국민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흑인 민권운동단체의 도움으로 메르디스가 다시 입학을 강행하자 백인들은 폭도로 돌변했다. 학생들까지 가세했고 2명의 흑인이 사망했다. 로스반의 주지사는 사태를 방관하고 있었다. 하넷은 백악관에 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메르디스를 대학에서 끌어내게 해달라고 케네디를 압박했다. 통화 내용은 녹음되고 있었고 40년 뒤에 공개됐다. President, please, why don't you, can't you give an order of prayer to remove Mayor? How can I remove him, Governor, when there's a riot in the street and he may step out of that building and something happened to him? I can't remove him under those conditions. Well, we've got to get somebody up there now to get order and stop the firing and the shooting. And then you and I'll talk about what's the best thing to do with Meriden. All right, Sam. Thank you. All right. 케네디는 미시시피 대학에 24,000명의 연방군을 투입했다. 백인 소유는 진압됐고 메르디스는 연방군의 보호 아래 미시시피 대학에 등교할 수 있었다. 한 흑인 학생의 대학 입학을 도운 대가로 케네디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다. 마침내 메르디스는 미시시피 대학 최초의 흑인 졸업생이 됐다. 케네디는 한 흑인 학생의 길을 열어주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길이 열리자 수많은 흑인들이 백인들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아버지께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았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이제 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If an American, because his skin is dark, cannot eat lunch in a restaurant open to the public, if he cannot send his children to the best public school available, if he cannot vote for the public officials who represent him, then who among us would be content to have the color of his skin changed? We are not here to curse the darkness. We are here to light a candle. The times require imagination and courage and perseverance. 알링턴 국립묘지 케네디 묘역의 불꽃은 불멸의 불꽃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낡은 질서를 거부했던 케네디의 이상과 미지의 꿈을 향해 도전한 데 대한 후세인들의 최고의 찬사였다. 내 인생이 가장 슬프고 생각하기에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케네디는 나라의 미래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케네디는 시지프스의 신화를 믿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여행의 과정입니다. 리더로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정입니다.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Because that's forward, drift into the right level. 30 seconds forward, drift.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Beautiful, just beautiful. Dành trọn vẹn non sông, 30 năm dân chủ Cộng hòa, kháng chiến đã thành công. Ứng vạn biến là để đối phó với mọi sự thay đổi. Cái tư tưởng hiếu hòa của bác